자, 최말 마스터 이번에는 삼성전자 파보는 시간입니다. 네,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를 어떻게 파실 수 있는 실적 분석부터 일단 해봐야 되겠죠.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뭐 디테일한 건 확정 실적이 나와봐야지 사업 부분별로 이렇게 나올 텐데 아직은 뭐 가늠 뭐 추정이죠. 네. 반도체 부분은 좀 부진했죠. 부진했는데 왜 유독 삼성전자만 부진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 3주 전에 마이크론의 잠정 실적을 받아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결국 DDR4, DDR5, DRAM, HBM 유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SK하이닉스에서 내줬어요. 그건 굉장히 속상할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이크론보다도 더 큰 형님인데 마이크론만큼 나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전체 영업이익을 6조로 예상을 했었고 페이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증권가에서는 5조 초반대 혹은 4조 후반대까지는 열어뒀었거든요. 근데 막상 숫자를 보니까 저도 내심 놀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그러면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았던 이유 HBM에 대한 비중이 많아서거든요. 이걸 유추해 봤었을 때 그럼 결국 삼성전자의 DDR4, DDR5도 물론 좋지만 마이크론보다 HBM에 대한 비중, 역량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 옳은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밀리면 사면 되지. 이런 첫 번째 생각.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 삼성전자는 여전히 힘들구나. SK하이닉스 쪽이 여전히 가장 좋은 최선책이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로 몰려가거나 장 출발하고 나서 사실은 1번 안과 2번 안이 동시에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나? 일단 SK하이닉스 쪽이 확실하게 HBM 시장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으니 SK하이닉스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계속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내용의 중심은 삼성전자이나 지금 수급의 중심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의 HBM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제 기사 뭐 나왔던데 제가 흩어가면서 봐갖고 뭐 6개월 내에 뭐 나노 공정을 완수해라? 사실 파운드리나 낸드 쪽은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뭐 한다고 해서 티가 안 납니다. 그러면 결국 잘해야 되는 것은 HBM인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그 주변만 돌아요. 물론 그 주변 시장이 작다, 소홀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는 굉장히 많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삼성전자가 AMD, HBM 양산하는 거 기대하고 투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엔비디아를 보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사실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출하의 부진한 이유, 뭐 수율 문제도 그렇고 발열 문제도 그렇고 계속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의욕적 생산 계획에 따른 후행적 비용, 이 뭐 용어가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죠. 나중을 위해서 지금 뭐 공장 증설을 하거나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 놓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잘 풀리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을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가죠. 재고 충당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인을 쉬어놓지 않고 돌리려면 또 그 라인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죄송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과거에 한참 안 좋았을 때 뭐 반도체 겨울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도 결국 시간을 두고 나서 봤더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공격적으로 생산을 했거나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한 것이 득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경우 단기적인 재무제표,
라든지 투자자들이 느낄 만한 부담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75,000원대, 8만원대 레벨이었으면 걱정할 만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미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가격대라서 가격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SK하이닉스만큼 언제 오를까? 그런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가 이번에도 적자를 계속 내고 있나요? 적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의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쪽에서 뭔가 개선이 되려면 획기적인 생산 제품에 대한 반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모바일, 쓰는 PC 거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AI가 탑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차이.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윈도우 다음 버전을 하려면 이제는 기존 PC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새로운 PC로 이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PC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한계치에 좀 정착해서 이걸 처리하려면은 이제 뭐 어떤 구조가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메인보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메인보드, 뭐 CPU, 뭐 GPU가 됐던 어떤 칩셋을 장착해야 되는 그런 구조들, 거기에 붙는 메모리들이 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AI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실적의 변화는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적자 구조를 내고 있는 낸드 플래시와 파운드리 쪽의 개선점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희망 회로를 돌릴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 쪽에 저는 더 힘을 쏟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문매 맞는 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도지에 있다가 본업에 복귀하니까 투자자들이 믿고 환호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니 투자자분들은 배신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던 거, 본인이 잘하던 거, 성과 나오던 거 하면 주주들은 믿고 환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자꾸 뭐 될 것처럼 희망회로를 돌렸다가 실망감을 줄 바에 그냥 잘 하고 있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당장에 대한 숫자, 당연히 이게 서비스업 개념이 아니라서 제조업 개념은 숫자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고 투자할 만한 어떤 근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나왔던 이제 기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경영진에 내려진 특명, 그래서 6개월 내에 2나노 공정, 그러니까 1.4나노 안 되는 거 자꾸 가지 말고 되는 거에 대해서 고객사의 니즈를 맞춰서 거기에 특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평이한 오더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지금 얘기들인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조직 문제다, 뭐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쪽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전혀 이제 먹히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있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과거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누구 뒤를 쫓아가는 것에 너무 급박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쫓아가는 것도 벅차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쫓아가다가 뛰어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쫓아가는 것조차 지금 벅차 보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함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또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조직 문화라는 게 이게 오랜 그 뿌리 깊은 거 아니겠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김신일 총리한테 지시하길 AI와 바이오에 특화된 인재를 계속 확보해라라고 특단의 어떤 얘기를 했는데 국가가 나선다고 과연 될 것인가? 해외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이제 영입해 오지만 삼성의 조직 문화에 적응 못 한다니까요. 아시겠지만 들어본 적 있겠지만 뭐 하여튼 그들의 업무용 폰이 세대까지 되고 그걸 비닐 방수팩에 넣어가지고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가서 전화 오면 받아야 되는. 그거를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겠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다 나가죠. 못 견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쪼는 거죠. 막 되게 한 6개월 내에 이게 되겠나?
아이고 참 미치겠네. 속상합니다. 네, 속상하죠. 자꾸 이런 걸 뭐 얘기한다고 뭐 그 씨알도 안 맥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신뢰를 계속 못 주고 네. 아무래도 발 없는 말이라는 게 자꾸 제가 이걸 알 정도면은 얼마나 그게 번져 나왔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투자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주들과의 소통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어려우니 차라리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앞서서 가겠다라는 그런 소통이 될 만한 좀 창구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아직도. 순간부터 삼성전자는 안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 아무도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 몇 개, 나오는 실적 몇 개. 홍보팀에서만 배포하는 그렇죠. 것들. 그리고 저도 컨퍼런스 콜을 계속 참여를 하고 들어는 봤지만 이건 원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네. 행복회로 희망회로도 한 번 들을 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 없이 이번에도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행복회로 희망회로적인 코멘트를 하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듣다 좀 불편해지거든요.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주주들을 생각을 한다면 뭔가 좀 획기적인 그렇죠. 변화의 모습을 아직도 보여줬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쉬쉬거리지만 삼성전자의 벤더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협성회라고 있어요. 협성회 이제 사실 삼성 구매 쪽에서 과장이나 뜨면은 협성회 대표이사가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직도 이런다면 그러면 삼성이 어깨에 힘 줄 만한 프라이드를 가지면 좋죠. 지금 그렇죠. 삼성이 그럴 때는 아니라. 근데 아직도 그 얘기가 왕왕 들리는 거 보면은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카더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주가가 되겠나 싶어서 참.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주총 가가지고 구매 담당자 뭐 그렇다면서라고 지적하기도 웃기는 거고. 되게 속상해요.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올해에는 혹은 현재 정부에서는 적어도 3,500, 4,000포인트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려면 삼성전자가 저는 무조건 움직여줘야 네. 달성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주사,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대기업, 다른 기업들이 움직여봐야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면 그건 모래로 쌓은 성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대로 된 4,000포인트 혹은 그 이상의 지수를 기대를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큰 형님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다소 지금 좀 의기소침해 있을 뿐 저는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디스플레이 부분은 그래도 흑자를 좀 냈다고요. 이게 네. 뭐 그 스마트폰 결국엔 그렇죠. IM 사업부의 효과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AI가 탑재되고 나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국 쪽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 말고요. 조금 이제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중국 쪽에서 확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구안신 프로젝트 지금은 익숙하지만 작년 이맘때 이제 처음 나온 단어였거든요. 기존에 쓰던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면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바꿔준다라는 이제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인데 이걸 통해서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가 제품을 쓰다 보면 AI가 이제 탑재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또 교체 심리를 또 자극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디스플레이 쪽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나 이제 문제는 관세일 겁니다. 이쪽도. 삼성 네. 디스플레이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눈에 보이는 총 매출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쪽에서 우리가 하도 맞다가 보니까 20%라는 관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20%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왜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영업 마진율이 뭐 40%, 50% 아닙니다. 5%, 6%, 7%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관세 20%까지 커버를 하려면 네. 대형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진율에 대한 그 압박이 더 타이트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 지금 당장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삼성전자의 3조 9천억 원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이 나와서 상당히 큰 재료인데 네. 실적 충격하고 이게 믹싱이 되다 보니까 그냥 뉴트럴, 중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도 요거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전망까지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자사주 소각 매입 공시 소각. 없었으면 매입 소각 없었으면 데미지 컸겠죠. 데미지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첫 번째는 안 올라왔다는 거. 좀 창피하지만 네네. 안 올라왔다는 거. 오른 게 별로 없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매입 공시가 가장 이제 저는 컸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매입 공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그래도 현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삼성전자가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는 것이구나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저는 보완만 된다면 여기에 오늘 나온 자사주 매입소가 이게 단순히 방어용 말고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한 어떤 타이밍에 나온다고 했었을 때 네. 저는 확실하게 수급을 좀 크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 하면 SK하이닉스가 훨씬 저도 좋아 보입니다. 이익이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현재 구간에서 얼만큼 더 많이 올라갈까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저의 대답이고요. 그럼 현재 기준에서 누가 더 사기 편할까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이기에 이건 시청자분들의 본인의 포트와 성향에 따라서 계속 논란거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속 네. 여러 가지 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부담 없는 주가에 가격대지만 그냥 부담만 없을 뿐이다. 네. 이렇게? 네. 자본이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고맙습니다.